네, 다음 시청자분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말고 문자를 먼저 연결해 볼까요? 문자 9711로 문자 주신 분이십니다. 제닉을 갖고 계세요. 32,200원에 매수해 주셨고요. 비중은 8%. 조금 담으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5% 밀렸습니다. 27,650원 마감됐는데요. 라진네리님, 제닉은 면세점 쪽으로 새로 들어가게 되면서 좀 모멘텀을 받았었고요. 근데 주가가 실적 대비 비싸다 이런 평가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내리고 있나 봐요, 이 종목이. 네. 네,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동력, 새로운 모멘텀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설 춘절이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고 앞에 그 반영됐던 부분들이 가격 조정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회사는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이제 롯데 면세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출한 이런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현 자리에서 추구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시면 지금 자리는 양호한 가격 조정으로 이미 이 앞에서 나왔던 춘절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고 지금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지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매수가가 이제 32,200원이라 그러면은 이번에 고점 됐을 때 잡으셨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전히 아직도 이제 요코어들에 대한 이런 공략이라든지 이런 마스크팩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직도 계속해서 발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현 자리에서 조금 비중을 내고 줄이시지는 않으셔도 돼서 26,000원대 가격대에서 양호하게 지지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그 가격대에서 추가 더 매수를 하셔서 보유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닉 마스크팩, 홈쇼핑 마스크팩, 홈쇼핑에서 많이 팔렸던 걸로 유명한데 주말에 또 보니까 팔더라고요. 네, 셀더마팩. 네, 제닉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아,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네네, ICD요. ICD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7,580원에 20%요. 네, 7,580원에 매수해 주셨네요. 20% 비중. 이 기업은 어떤 점 때문에 접근하셨나요? 아,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 프로그램 보다가, 예, 그냥 매수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선까지 갈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지, 네.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진 않으셨고요. 매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예. 예, 카운슬러, 2월, 예. 2월 한중 신청했나? 네네. 예, 한 달 채 안 되셨고요. 최근에 주가가 10,000원 가까이까지 올라왔다가 되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시청자분 수익 보고 계시고요. 카운슬러에 나오는 종목 보다가 전략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진단받는 그 종목 보고 이런 종목도 있었네.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ICD 세 분 중에서 오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예, 부자개미 전문가님이요. 예,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네.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중기로 들고 가실 생각은 없고 단기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시려고 들어가신 거 맞습니까? 아니, 저는 중기나 단기나 그거는 관계 없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예, 수익만 많이 나면은 얼마든지 들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네네. 자, 지금 이 반도체 장비주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거는 모두 다 이제 반도체 장비주다 이렇게 해서 업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 장비의 종류가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장비도 있고 검사 장비도 있고 식각 장비도 있고 증착 장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ICD는 어디 쪽에 속해 있냐면요.
그 OLED 장비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 OLED가 뭔지는 아시죠? 예. 예. 그래서 그동안의 OLED 장비 쪽은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증착 장비 쪽인 원익 IPS라든지 테스라든지 PSK, 그 다음에 검사 장비 쪽에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고영이라든지, 예, 이런 데 쪽이 주도적으로 상승을 하고 OLED 장비 쪽은 그동안에 소외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원래 지금 8.5세대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수율이 잘 안 맞춰져요. 지금 굉장히 기술적인 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이제 수율이라는 거는 전체 100을 원재료를 투입했을 때 제품이 몇이 돼서 나오느냐. 그게 80 이상이 나와줘야 그 제품화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수율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왔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몰레드 TV라든지 이런 쪽이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저평가 국면에 있다. 지금 뭐 주력적인 AM OLED 이런 관련주들이요. FSA라든지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이런 종목들의 이제 같이 동행성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종목들은 뭐 삼성전자도 하고 하이닉스도 하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하고 뭐 중국 업체들 로컬 업체들하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업체는 처음에 5.5세대 라인을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공동 연구해 가지고 그 디스플레이 OLED 장비를 같이 개발해서 생산을 하는 그쪽에 집중화가 돼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수주가 안 나와버리면 적자가 납니다. 왜 작년에 적자 났죠? 작년에 적자 난 거는 알고 계신가요? 네네. 예, 작년에 적자가 지금 146억이나 크게 났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뭐 부채 비율이 20%뿐이 안 되는 건실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매 장사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작년에 76억 매출에 146억이 적자가 났다. 이게 뭐 2년, 3년 가면은 대부분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ICD는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일단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냈어요. 뭐 갖고 만들어냈느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주로 고가 스마트폰 쪽에 주력을 하다가 지금 경쟁에서 밀린 게 뭡니까? 저가 스마트폰 쪽이죠. 중국 시장 쪽에. 그쪽에도 이제 OLED 패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ICD가 모멘텀을 잡아낸 겁니다. 모멘텀을 잡아냈는데 지금 주가로 본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퍼로 올해 예상 퍼로 해가지고 이 종목이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105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퍼로 본다고 해도 한 13배 정도 요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 중장기로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기로 들고 가라. 왜? 지금 OLED 장비가 턴어라운드를 이뤄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고 좀 들고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 종목은 마디 가격이 있습니다. 마디 가격. 뭐냐? 단기는 10,000원에서 저항이 꽤 좀 갈 겁니다. 한 두 차례 정도는 찔러 놓고 매물 소화해야 세 번째 정도 10,000원대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저항대가 12,000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2,000원대를 뚫어내면 16,000원까지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 갖고 매매하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하시려면 10,000원, 중기적으로까지 보시면 12,000원. 좀 길게 내가 반도체 경기가 지금 좋고 OLED 장비 쪽이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니까 좀 길게 가져가겠다 하면 16,000원까지. 그렇게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그러면은 네. 여기 중기를 했을 때는 네. 한 열흘 달까지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단기로 했을 때 하고 중기로 했을 때. 그러니까 단기는 10,000원이 금방 다시 또 올 거예요. 요거는 3월 달 내에 오는데요. 이제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보면은 재작년 11월 달부터 작년 5월 달까지 한 6개월 정도간 그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에서 12,000원도 거기에서 매물대가 꽤 되기 때문에 좀 뚫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요거도.
예, 그러니까 단기는 지금 보시고 중기로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보시고요. 장기로 가시는 건 한 6개월 이상 보셔야 되고. 장기로 갔을 때는 이 올해까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네. 예, 지금 뭐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거래처를 지금 뚫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 외에도. 거기에 잘 뚫리면은 이제 다시 또 16,000원까지 실적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장기로 갔을 때는 뭐 한 10,000원 선 9,900원 했을 때 못 팔았거든요. 제가 네. 한 11,000원까지 봐가지고 못 팔았는데 단기로 했을 때는 10,000원, 중기로 했을 때는 뭐 한 3개월 차 놓고 12,000원. 그거를 뚫렸을 때는 장기로 가가지고 한 16,000원 선까지 보라 말씀이지? 네, 정리 잘 하셨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대응 잘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인터넷 게시판에서 토마토 토굴젓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저녁 방송을 아마 즐겨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파인 DNC를 2,12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50%네요. 5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전망과 목표 주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파인 DNC 오늘 종가는 1,825원입니다. 시청자분 매수가 부근에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흑자 전환했지만 하한가를 한번 기록했었던 종목이고요. 뭐 특별한 이슈나 분석이 최근에 나오지 않은 채 한 달 가까이 흘러가서 과연 어떤 기업일까, 어떻게 대응할까 좀 답이 잘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라진 대리님, 이런 네. 기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실적은 양호하게 좀 발표가 된 부분들이고요. 지금까지는 뭐 어느 정도 적자를 이어해오다가 올해부터 지금 이제 흑자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LCD 이제 모듈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패널 가격이라든지 업황 자체가 조금 이제 돌아서면서 그런 최근에 이런 관련 업종들이나 이런 부품주들이 최근 상승하는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인디신도 역시 이제 삼성전자나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이제 모듈 이런 부분 제품을 납품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파인디시도 좋아져서 이번에 분기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흑자로 전환하지 않았나.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 자체는 조금 이제 흑자 전환 향후 모습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최바닥권에 있으니까 그 실적이 다음 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전 고점 부분들 급락했던 부분들은 상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자리는 어느 정도 바닥은 계속해서 이제 확인이 된 이런 부분들이고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도 다음 분기에 역시 뭐 흑자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전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실적 흑자 전환하는 부분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됐었던 거군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을 박자에 맞춰서 좀 잘 해주셨어야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의 실적 한 분기 정도는 더 확인을 해봐야지 이분도 전략을 제대로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하나 갤러리아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77,000원입니다. 네, 비중은 얼마나? 20%인데요. 20% 있으시고요. 예. 예. 이 종목이 12월 달에 계속 오른 것 같아서 네. 그랬더니 계속 빠져버리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요. 네네. 주가가 7월부터 한 5개월 동안 2배 넘게 3배 가까이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좋은 기업이구나. 주가가 추세를 형성하겠다 싶어서 매수를 해주셨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조정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55,800원에 마감됐고요. 대응을 어떻게 할지 막막하셨겠어요, 그동안. 네네. 예.
전화 상담이 자꾸 드려도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네. 자,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지 한번 되짚어 보고요. 또 이 기업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될지 오늘 세 분 중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윤병식 대리님요. 네, 윤 대리님.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네. 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랐었습니다. 3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8만 3천 원까지 뭐 개월 수도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뭐 6개월 한 그 정도 4, 5개월 정도 걸렸죠. 그 정도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이 당시에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호텔신라도 이 당시에 올라갔었고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도 올라갔었고 심지어 굉장히 작은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SK네트워크스까지도 면세점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하나갤러리아 분명히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 거 맞고요. 매출도 성장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왜 하락을 하였는가라는 이유를 보자면 사실은 6만 원 선에서 지켜줬어야지 맞는 주가인데요. 최근에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갤러리아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력이 없는 종목이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로 좀 수급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하나갤러리아라든지 아니면 호텔신라 같은 그런 종목들은 매수세가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1차적으로 본다면은 7만 원 선, 2차적으로 본다면 6만 원 선이 이제 손절가로 잡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밑으로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차트만 그냥 본다고 하면 6만 원에서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차트 무너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갤러리아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하나갤러리아는 면세점 같은 부분은 분명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느 정도 좀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밑으로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좀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갤러리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시내 면세점입니다. 시내 면세점에 이제 서울 세 곳과 그리고 제주 한 곳에 정부에서 면세점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하나갤러리아가 추가적으로 입찰을 하게 된다면 그럼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항 면세점보다는 시내 면세점이 좀 더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7만 5천 원 이상을 가기에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내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더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내 면세점과 같은 아니면 중국 관광객 증가와 같은 이런 우리들이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7만 5천 원 정도가 간다면 이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면서 외국인이나 아니면은 뭐 기관 쪽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면 그 당시를 판단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는 목표가 7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대리님. 네.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네, 우선은 기간은 조금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지금 현재 하나갤러리아라든지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면세점에 특별하게 크게 매력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을 한번 돌아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 6월 정도까지는 적어도 5, 6월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지 목표가로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고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네. 마음이 얼마나 날마다 간절히 그냥. 그러시죠. 예. 예, 저희 카운슬러 늘 이용해 주세요. 조금 연결하시기 어려우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예. 다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꼭 바로 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거기다니 내가 밤이고 낮이고 애청 하고 아이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일단 실적 안정성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시내 면세점 결정이 나오잖아요. 대리님, 한 여름 정도인가요? 시내 면세점 결정 일정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네. 빨리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체크를 못했어요. 못 찾아냈는데 어쨌든 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는 한 7만 5천 원은 가야 되겠어요. 결정이 충분히 갈 수 있나요? 나오고 나서 나오기 전에 7만 5천 원 가기 힘들어 보이고요. 입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입찰이 돼야 되고요. 네. 입찰이 안 된다 그래도 네. 면세점은 사실 한 번 더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호텔 신라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이 후계 구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가고 나면 이제는 삼성 그 3남매가 각자의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사업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가 가게 된다면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도 같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겠다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1070 문자 쓰시는 분이신데요. 인성정보를 5,280원에 매수를 해주셨어요. 20% 비중인데 오늘 매도를 못했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성정보가 오늘 장중에 6,460원까지 올라갔다가 5,850원으로 밀려서 마감됐습니다. 플러스권이세요, 이분께서. 근데 수익 극대화를 못해서 오늘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라진 대리님. 네, 뭐 인성정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료기기, 이제 의료 솔루션 이런 부분들 쪽에 이제서 이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나오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았다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국 시장 조정 받으면서 미국 섹터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 이제 섹터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아마 국내 쪽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함께 이제 동반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데요. 이제 인성정보는 아시다시피 그런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성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제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적자 나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이 헬스케어 사업이라는 자체 부분들도 미국에도 진출하고 아니면 뭐 향후에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출하고 있는 국내에도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출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빠르게 이제 좀 커져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실적으로 보신다 그러시면은 지금 차익 실현하고 나오셔도 되지만 장기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들 섹터를 가지고 만약에 보신다 그러시면은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해외적인 조정 부분들 함께 동반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개인적으로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5,82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선 오늘 이제 저가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가능한 자리라고 보면은 내일 혹시라도 만약에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밀린다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겠지만 밀린다 그러시면은 차익 실현을 다시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5,200원 선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지켜보셔도 네 괜찮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의 시세를 크게 냈었던 종목을 그 조정권에 매수를 해주셨다가 큰 폭의 가격 조정으로 좀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많이 만나뵀던 것 같네요. 파세코,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이런 분들 조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저희의 전략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의 의견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양지하시고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